청약 당첨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요즘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기본 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많게는 수백 대 1을 넘나듭니다. 당첨만 되면은 시세 차익으로 몇 억을 벌 수도 있다 보니까 거의 준 로또 청약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청약 당첨이라는 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지만 사실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매번 기대하면서 청약을 넣어도 몇백 대 1 그 청약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꼭 청약에 당첨되지 않아도 인기 아파트를 남들보다 먼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분양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분양권이라는 뭐냐? 청약에 당첨이 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분양권을 매수를 하면 청약 경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이 청약 당첨된 사람의 권리를 사는 거니까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가점을 쌓으려고 자녀가 다 크는 동안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지 않고 새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일반 매수를 하는 것보다 초기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양권 매수 생각보다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분양권을 사러 부동산에 가면은 무피, 풀피, 마피, 초투,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분양권 현장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우시고요. 많이 어려워하세요. 또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중도금 잔압분이다, 옵션이다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가야지 분양권 매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분양권의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초기 투자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매수할 때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지 않으시면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제 영상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가격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양권은 보통은 이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입주 때 잔금 30%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당첨이 되면은 계약금을 이제 10% 계약일에 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지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입주할 때까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까지 이제 한 5번에서 6번으로 나눠서, 보통은 6번으로 나눕니다. 6번으로 나눠서 이제 10%씩 해서 중도금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내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잔금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청약에 당첨된 게 아니라 청약에 당첨된 이제 분양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도금은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다 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 돈이 묶이는 거를 보통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잔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이제 대출을 받지 않고 나는 중도금 10%는 그냥 낼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금 10%를 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곳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지마다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뭐예요? 보통은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부터 잔금 때까지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현장이 있어요. 이 무이자 단지, 이것도 단지마다 조금씩 다른데, 무이자 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 이자를 안 내도 됩니다. 대신에 이 이자를 그 잔금 때 한 번에 내야 돼요. 그래서 후불이자를 잔금 때 내야 된다. 이 정도만 아셔도 분양권의 가격 구조를 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설명드리는 가격 구조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이 60% 있는데 보통은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입주할 때 잔금을 30% 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엔 이거를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매도자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양권을 그냥 팔진 않겠죠. 뭔가 웃돈을 더해서 팔게 되는 겁니다. 이 웃돈을 바로 이제 프리미엄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뭐 옵션이 들어가잖아요. 뭐 에어컨이나 뭐 인덕션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계약할 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옵션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양권을 살 때는 뭐가 필요하냐? 이 계약금이란 돈과 이 프리미엄이 필요하고요. 이 옵션비도 추가로 들겠죠. 이 옵션비는 사실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이제 보통 초기 투자금이다, 명의 변경 필요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프리미엄 그리고 옵션비를 더하면은 초기에 내가 이 분양권을 가져오는데 이 정도 돈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이제 저희가 승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은 승계를 받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중도금 일부 잔압을 한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세 낀 매물을 살 때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한데요. 전세가 이제 이 정도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출이 이 정도 받았으니까 현금을 이제 이 정도를 저희가 내야지 그 명의를 저희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중도금 일부를 잔압한 경우에는 요 네 가지를 다 저희가 초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매도자가 중도금을 잔압한 경우에는 잔압한 비용도 명의 변경 시 필요하다. 즉 초기 투자금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도자한테, 이 돈을 매도자한테 주고 저희가 이 대출을 승계받고 입주할 때 잔금 30%를 낸다. 근데 이때 이제 주담대를 받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 투자할 때 계약금과 프리미엄, 옵션비를 내고 가져온다. 만약에 중도금 잔압분이 있는 경우에는 요 돈도 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 투자할 때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타 옵션비와 중도금 잔압을 한 경우에는 잔압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승계를 하는데 그리고 분양권 계약을 하러 가면은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그냥 웬만하면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DSR에 들어가지 않나요? DSR에 안 들어갑니다.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와 상관없이 그냥 저희가 승계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압분을 매도자에게 줘야 된다 말씀드렸고, 대출 무이자의 경우에는 잔금 후불이자도 생각해 둬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요때 매수를 해서 뭐 요때 매도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후불이자를 내가 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A라고 할게요. 내가 내야 되냐, 아니면 이 마지막에 잔금 직전에 산 사람이 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금 후불이자는 현장에서는 요 B가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잔금 치는 사람이 후불이자도 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요렇게 거래를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후불이자는 잔금 치는 사람이 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협의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서로 상호 간의 약속으로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4억 2,1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계약금은 얼마예요? 10%. 그러니까 4,210만 원이 되겠고요. 이 사람은 프리미엄을 3,0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3,000만 원이고, 옵션비는, 전체 옵션비는 1,594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옵션비도 그 단지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일부를 내고, 잔금 때 이제 다 내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옵션비는 한 470만 원만 내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매매 가격은 얼마냐? 매매 가격은 이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고 옵션비를 더하면 총 매매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은 4억
6,694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초기 투자금은 얼마예요? 물론 여기 나와는 있어요. 나와는 있지만 초기 투자금은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금과 프리미엄 그리고 옵션비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금과 프리미엄, 옵션비만 요 세 개를 더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은 중도금 잔압분은 따로 없네요. 그러면은 중도금 대출은 그냥 승계하는구나 라고 알고 요 세 가지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요 정도가 7,688만 원이 든다 라고 아시면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이 다 돼 있는데 제가 할 수는 있어야 돼요. 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매물 두 번째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권 2억. 그래서 분양가가 2억 9,600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10% 계약금은 2,960만 원이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얼마냐? 프리미엄은 없다. 이거 무피 매물이네요. 그 매도자가 뭔가 돈이 급한가 봅니다. 그리고 중도금 잔압분이 있습니다. 명의변경시 필요자금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중도금이 잔압이 되어 있고 2,960만 원이 잔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옵션비 일부는 이제 59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매매 가격은 얼마일까요? 총 매매 가격은 얼마일까요?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옵션비를 더한 가격이니까 매매가는 3억 190만 원이 196만 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내가 초기 투자금은 얼마냐? 이 물건을 나한테 가져오는데 돈은 얼마냐?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계약금 10%가 2,960만 원이었고, 프리미엄은 없었죠. 그리고 옵션비 일부는 59만 원이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요 세 개만 더하는 게 아니라, 중도금 잔압분이 있으니까 요것도 돈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5,979만 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물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철산 자이 브리에르라는 단지가 매매가 9억 6,500만 원에 돼 있네요. 이 매매가 9억 6,5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양가 8억 1,500만 원에다가 옵션비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니까 요 정도 가격이 나온 거죠. 요 정도 가격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8억 1,500만 원, 옵션 2,107만 원, 피 1억 5천 더해서 9억 8,607만 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초기 투자금이 얼마일까요? 초기 투자금은 저희가 계약금 10%, 프리미엄에다가 옵션비에다가 중도금 잔압분이 있으면 중도금 잔압분이 더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중도금 잔압분은 없네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계약금 10%에다가 프리미엄 1억 5천에다가 옵션비 일부 납부되어 있네요. 이 정도 돼 있어서 2억 3,868만 원이 초기 투자금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이 제시를 해주셨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옵션비는 그 돈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결국엔 계약금과 프리미엄이고, 사실 계약금은 다 똑같잖아요. 왜냐면 분양가라는 게 다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평형이면은. 그래서 프리미엄 가격이 얼마냐, 요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매수를 하시러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은 용어가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총투, 그리고 총 매매가, 그러니까 매물 전체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투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투자금이다. 그래서 투자할 때 필요한 비용이고, 그냥 대출을 뺀 비용이 실투다. 그리고 초투, 초기 투자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할 때 필요한 비용. 그리고 뭐 명의 변경 필요 비용,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피 얼마다. 이거 이제 프리미엄입니다. 5톤이고. 그리고 마피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분양가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분양가, 이 매도자가 뭔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싸게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무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죠. 웃돈 없이 분양가 그대로 파는 매물이다. 이것도 뭔가 급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 같은 경우에는 다운 계약서 그냥 하지 마세요.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권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분양권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기술적인 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투자 방법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같은 지역의 신축을 기준으로 싼지 비싼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좀 전부예요.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같은 지역에 신축이 없다 그러면은 이 비슷한 급지의 신축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비슷한 급지가 뭐냐 이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평당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비슷한 급지도 없다 그러면은 윗급지와 아래급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A 지역의 매물을 보고 있다. 이 지역의 분양권이 비싼지 싼지 판단을 하고 싶은데 이 A 지역에는 신축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윗급지의 신축이랑 C급지의 신축이랑 이 가격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겠죠. 요 사이를 이 사이에 A 지역의 그 신축이 요 정도 가격이겠구나 라고 가늠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세요. 실수를 하시는데 신축보다 싸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 소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신축이 될 건데 저기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당연히 비싸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급지라고 하면은 신축보다 싸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신축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월세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양권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보다 싸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투자금 대비 안전마진이 얼마인지 판단하시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좋고요. 예시를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5구 타입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광명을 볼게요. 광명에는 신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입지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철산, 여기를 이제 광명동 아니면은 광명사거리라고 이제 보통 이제 광명사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이 서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비싸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자, 요 정도 입지만 알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철산역 롯데캐슬 여기 입주가 2022년 그러니까 한 3년차 정도 됐네요. 3년차 5구가 10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를 보면은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5구가 있는데요. 여기는 여기도 비슷한 연식인데 10억 1000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철산의 5구 같은 경우에는 10억 초반대다 그냥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광명 사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 트리우스 광명 조금 뒤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5구가 지금 입주한 지 지금 1년 됐죠. 입주한 지 1년, 이제 2년 차인데, 최저가가 8억 3천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입주한 지 한 2년 정도 됐네요. 이제 3년 차인데, 여기도 이제 8억 5천으로 볼 수 있네요. 광명 사거리 5구 같은 경우에는 8억 중반대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분양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우측에 철산 자이 브리에르 같은 경우에는 5구가 얼마예요? 9억 6,500만 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1000은 지우시고요. 자, 우측 같은 경우, 좌측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보시면은 9억 1240만 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광명 자이 힐스가 분양권이
8억 7천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신축으로 봤을 때 광명사거리가 얼마였어요? 8억 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둘 다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패스하세요. 예, 왜냐면은 신축보다는 싸야 됩니다. 분양권이. 자, 근데 철산 자이브리에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중반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9억 6,5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안전마진이 지금 한 1억 정도? 좀 넉넉 잡아 1억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거의 초기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기 조금 낮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내가 투자로 봤을 때 철산 자리 브리에르가 조금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요거를 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시면은 요 세 가지 매물 중에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저는 어렸을 적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의 내 집 마련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갈 보금자리를 매수하시는데 공부를 좀 하시고 관심을 갖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